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이 여기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김 청장은 공식 사과했지만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국의 수능시험 관리가 부실했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듣기평가 음질 문제와 과도한 소지품 검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항공교통의 오지로 전락해 있는 전북의 문제와 대안, 기획 취재를 통해 짚어봅니다. 첫 순서로 일본 도토리현의 공항과 지역 발전 간 연관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 경찰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관사에서 벌인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상대로 참으로 낯뜨거운 발언을 한 겁니다. 뒤늦게 실수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저녁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출입기자 30여 명을 관사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만찬이 시작된 지 1시간 반 뒤쯤 술 기운이 오른 김 청장은 한 여기자에게 직접 고기쌈을 싸 건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특정 식재료를 언급하고 좋아하느냐고 묻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그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여기자 3명도 김 청장의 발언을 함께 듣고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30분 뒤 청장은 여기자들을 포함한 일부 기자들에게 택시비를 하라며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 지폐로 술잔을 감싸 건네기도 했습니다. 주말 사이 김 청장은 참석한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내 사과하고 월요일이 되자 기자실을 찾아 실수를 인정한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의 장이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김 청장은 간부 후보로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대변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등을 거쳐 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지난 7일 전북경찰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난주 도내 수능시험에서 영어 듣기 평가가 음질 불량으로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를 막겠다며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되는 등 시험 부실 관리가 논란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수능시험을 치른 전주의 한 학생은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갑자기 금속 탐지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독관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주변 학생의 제보에 따라 해당 학생을 조사한 것입니다. 수험생은 이미 1교시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한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고 엉터리 제보에 4교시 시험만 망쳤다고 주장합니다. 생각을 돌리려고 해도 손도 막 부들부들 떨고 거의 눈물도 한두 방울씩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봤어요, 시험을. 다른 학교에서는 3교시 영어 듣기 평가에서 음질 불량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학교 측은 문제가 발생한 시험실에 수험생 23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평가원의 지침대로 독해 문제를 먼저 풀게 한 뒤 7분을 연장해서 듣기 평가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가뜩이나 어려웠다는 영어 영역이다 보니 방송사고 탓에 성적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죠. 3학년 때 모의고사 때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100점 맞았던 학생들 둘이 10점씩 깎였어요.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고 교육당국도 뾰족한 구제 방안이 없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 매뉴얼대로 학교 시험장에서 대처를 했다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듣기평가 방송사고에 부정행위 과잉 단속까지 수능시험은 끝났지만 학생들의 피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8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에 착수했는데 역사교과서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현안 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단지와 새만금 남북이축도로, 왕궁 축사 매입 증액 등으로 3년 연속 예산 6조 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도토리현은 전주시보다 규모가 작지만 공항이 2곳이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항이 없는 전북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
전주 MBC는 오늘부터 기획보도를 통해 그 대안을 찾아봅니다. 이창익 기자가 일본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섬나라 일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웅장한 사막이 펼쳐진 이곳은 동해에 인접한 도토리현입니다. 사구 국립공원을 포함해 다이산 국립공원, 람사르 공원인 신지오 등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인구라야 57만 명 언저리로 일본에서 가장 작은 현이지만 놀랍게도 국제공항을 보유했습니다. 아시아나 정기편을 포함해 하루 20편의 국내외 항공기가 오가며 현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도토리현은 전주시보다 적은 인구를 가진 곳이지만 공항은 이곳 요나고 국제공항을 포함해 2곳이나 됩니다. 동서 길이가 100km가 넘다 보니 국제공항 반대편에 인근 효고현의 관광 수요까지 감안한 국내선 전용 호남공항이 추가로 건립됐습니다. 중복 투자 논란이 일법도 하지만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공항 기능을 각각 특화시켰고 세관이나 출입국 인력은 인접한 해상 크루즈 항만과 함께 활용하며 일본 동해안 지역의 관문으로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空港と港が近いことによってまたその空港に国際定期便があることによってその近くにある港に対して海外のクルーズ船を誘致する 현과 정부 모두 큰 돈이 들지만 공항은 지역의 필수 시설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結局は長期的にですね、50年、100年、空港というのは一度使ったら長い間使うものですから、そういう長い視点で結局どのように活かせるのかということが重要になってきますよね。 지역 균형 발전의 필수 요소인 공항은 경제성을 따지기에 앞서 교통의 기본 인프라라는 점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 가뭄대책본부는 최근 내린 비에도 현 가뭄 상황을 주의 단계로 파악하고 하천 유지 용수를 줄이거나 무주와 장수 등 산간 마을에 비상사태에 대비한 급수 장비 확보, 도민 절수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도내에는 754mm의 비가 내려 평년 강수량의 60%에 머물고 있으며 평년 저수율도 평년 대비 43%에 그쳐 내년 봄 영농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주시 의회에서 열린 종합경기장 토론회에서 김남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대체 시설을 점진적으로 건립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주시 고미희 의원은 도와 시가 제3의 별도 사업단을 조직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주장했습니다. 한 동의 공장 건물인데 행정구역이 다를 수 있을까요? 행정경계를 제때 정비하지 않아 실제로 겪고 있는 일인데 주민 불편은 물론 도시 발전까지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의 옥구읍 선재리와 나운 3동 계사동은 인접해 있는데 경계에 있는 같은 필지의 논들이 2개의 행정동에 걸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토지 관리와 함께 직불금 신청 때마다 서로 다른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 대문쯤에 덜 저시가는데 여기 계사동은 지금 시로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좀 비싸요. 한 공장은 소령동과 오식도동으로 2개의 법정동에 중복돼 있어 단지 활용에 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구역이 2개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좀 통합해달라는 그 민원을 좀 넣을 테니까 좀 도와달라. 사막동의 한 지역은 주변이 거의 다 행정동인 흥남동인데도 법정동 주소를 그대로 쓰는 등 과거의 행정구역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정동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사업으로 행정 편의상 적당하게 분할해 놓은 수십 곳의 행정경계가 대부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 이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는데도 모호한 읍면간 행정구역 경계는 조정되지 않아 비효율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법정동 간 경계 구역이 좀 변경이 되는데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는 그런.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이에 당사자들 간의 입장이 달라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은 도로나 하천을 따라 구분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경계를 짓는 게 최선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대입 정시 지원자들을 위해 다음 달 2일 수능 성적이 통지되면
14일부터 23일까지 도교육청 대입진학지도 지원실에서 대면 진학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12월 말까지 대입 상담 콜센터와 진학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며 수험생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군산시 비흥도동 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26살 이모 씨와 외국인 45살 두모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타다남은 번개탄 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가게 주인과 종업원 사이였던 이들이 동반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얼굴 알리기에 한계가 있는 정치 신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도내 4개 선거구의 통폐 합의 논의 중인 가운데 다음 달 15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전북대병원이 제출한 군산 백석제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결과에 따라 백석제에 전북대병원이 건립될지 계획이 수정될지 등이 결정됩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을 위해 27일까지 전주대 대강당에서 콘서트와 연극 공연이 펼쳐지고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연극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군산대와 원광대에서는 찾아가는 공연도 펼쳐집니다. 군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군산시 공무원들이 1,300여만 원의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뒤 간부들에게 상납했지만 견책 처분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국장과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미래의 비전과 발전 전략 구성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수행하는 용역은 신성장 산업 발굴과 동북권 발전 방안 등을 연구합니다. 도의회 국주영 의원은 집단적 성범죄가 발생했던 전주 자림복지재단에 대해 전라북도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 의원은 법인 허가 취소를 서두르지 않은 것은 재발 방지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돼지 530여 마리가 죽고 건물 330제곱미터가 불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전사한 군산 출신 고 문광옥 일병의 묘지가 제2연평해전 6용사와 한 곳에 조성되게 됐습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오늘 대전 현충원을 찾아 묘소를 참배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임실군이 한글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주 여성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영어와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된 민원 서식 41종을 읍면 민원실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배부했습니다. 임실 군내에서는 베트남을 비롯해 필리핀과 중국, 일본 등에서 시집온 230여 세대의 이주 여성이 살고 있는데 이주 여성들의 민원 서류 작성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10일부터 4일간 김제에서 개최된 2015 대한민국 농업기계 박람회에 13만여 명이 참관해 16,000여 건의 구매 상담이 이뤄지고 13억 원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180개 농기계 업체가 370여 개 기종을 700여 부스에서 전시해 농업기계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재에 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관이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건립된 목재문화체험장에는 체험관과 전시장, 은퇴자 목재문화센터, 야영장 등을 갖추고 목공 예품을 직접 만들거나 전문가로부터 생태주택 건축 기법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